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하여.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업 무용보 브로스 안방 극장 가다. 안방극장에 다녔죠? 네, 이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안방극장을 계속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안방극장에 볼만한 영화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안방도 없어요. 왜냐면 밀폐된 공간이거든. 아무튼 예, 그래서 당분간 안방극장 가다를 할지 뭐 새 에피소드 들어갈지 뭐 그러는 와중입니다. 네. 우선 극장 가다 영화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진욱이와 함께 저희들에게 항상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리뷰를 들어보기 전에 소개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과장입니다. 네, 진우입니다. 김 PD 형 자연스러웠어요. 네, 김PD였습니다. 좋아요. 네. 저 그런 거 좋아. 까먹을 때 있는데 진욱이가 살짝 손짓만 해도 난 알아들어요. 척하면 뭐. Это похудел. 20 килограммов. Да, впечатляет. Are you here on business, sir? Afraid so, Francis. What do you see when you look at me? 저희는 그래서 오늘 안방극장 가다를 하고 왔는데 어떤 영화를 보고 왔는지 소개해 주세요. 오늘은 약간 특집 같은데요. 특집이지. 약간 스페셜로 이번에 67번째? 네. 네, 67회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는 제가 사실 뭐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극장 가다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영화들을 이렇게 넷플릭스도 보고 뭐 IPTV도 쭉 보고 그러는데 일단 개봉작이 많지 않고요. 뭐 개봉작도 뭐 이렇게 추천해드릴 만한 이런 게 잘 없더라고요. 여기 안방극장 가던데 내가 미리 볼 수 있잖아요. 네. 요즘 최근에 이제 그 IPTV나 뭐 이런 데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시리즈 물들 있죠. 시리즈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많이 하게 됐냐면 특히 남성들한테 존 윅이 재밌어요? 이퀄라이저가 재밌어? 이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 최근에 몇 달 동안. 그런데 대답이 되게 제각기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정답이 있었지. 나는 정답이 있는데 의외로 그 되게 비등하게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조망을 좀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이게 그냥 액션 영화, 그냥 상업 영화라고 치부하기에는 약간 좀 컬트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 두 영화가 다. 그래서 이번 67번째 극장 가다는 영화 대 영화로. 예. 우리가 이런 시도는 많이는 안 했는데 뭐 공동으로 뭐 어디 차지해서 하고 이런 적은 있지만 이번에 좀 비교해 가면서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존 윅과 The Equalizer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비슷할 때 나왔고 비슷하게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고 네. 둘 다 액션 영화고. 약간 좀 닮아 있으면서도 또 되게 다른. 네. 그래서 총 합치면 5편이죠. 네. 존 윅이 3개, 네. EQ가 2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5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1편부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주행해 보는 것도 뭐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많이들 봤더라고요. 네,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액션인 거죠, 그냥. 네. 액션, 총질하는 많은- 액션.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예, 일종의 닭총 영화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닥치고 총질하는 영화. 한번 보시고 나는 어떤 영화가 내 취향이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렇죠. 보신 분들도 우리의 이 논쟁이 굉장히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되게 닮아 있으면서도 되게 다른 영화고 1편부터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고 네. 배우들도 익숙하고 네, 막 끼어들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에. 네, 이 예. 두 영화를 동시에 추천하면서 네. 비교도 좀 해보시라 그래서 네. 가져왔습니다. 네네. 일단 오늘 그냥 오락 영화인 거죠? 그냥 오락 영화인데 오락 영화, 상업 영화, 상업 뭐 영화. 이렇게 치부해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한번 보고 지나가기에는 좀 약간 아까운 영화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 개인적인 성향이 이런 액션 스릴러 뭐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 뭐 팬들도 그런 거 지적을 하시는데 얘네들은 좀 다시 봐도 괜찮다. 네.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존 윅은 제가 스스로 찾아서 본 영화인데 이퀄라이저는 잘 안 땡겼어요 사실. 처음에 그냥 그 포스터만 보고는 그렇죠. 너무 좀 본 것 같고 느낌이 덴젤 워싱턴이 빗속에서 이렇게 총 들고 있는 포스터 같은 거였는데 이게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오샥 형이 야 너 이거 봤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보라고 계속 이렇게 좀 푸시를 하길래 아 얼마나 재밌길래 보라는 거야. 그리고 봤는데 그때 당시에 예. 근데 2편까지 거의 논스톱으로 아, 이 편을 같이 봤어요. 근데 이게 네. 영화가 쭉 이어서 봤어요. 두 영화의 어떤 세계관도 다르고 결이 완전 다르죠. 다른데. 예, 다른데 다만 이제 본질은 같다. 본질이 본질이 같아. 본질이 같다. 폭력이죠. 폭력. 하나는 약간 복수고 하나는 바이올렌스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이올렌스. 좀 한 명은 좀 능동적인 폭력이고 음. 한 명은 좀 수동적인 폭력 같은데요. 제가 그렇기도 보기엔. 하죠. 그럼 근데 뭐 그건 물론 이제 예, 네. 뭐좀 이따 이제 네. 비교를 좀 해보는 걸로 하고 네, 일단 일단, 영화를 소개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일단 존 윅부터 쭉 네. 소개 한번 해보시죠. 예, 존 윅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존 윅이랑 더 이퀄라이저 이 영화는 둘 다 2014년에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네. 그러면은 가을에. 보통 시나리오가 센 거죠? 아니야. 아니죠? 다른 영화야 이 좀 영화는. 다른 거. 같은 안 영화를 있다고 보기 봐요? 어려워요. 아니, 예. 이걸 안 세도 다 이미 뻔한 거라서. 존 윅 2014년 영화고 최드 슈탈시키 감독의 슈탈시키. 네, 이 사람은 러시아 분인가봐요. 스턴트맨 출신이잖아. 감독이 아 그래서 되게 이, 특이한 이력이에요. 네. 이런 액션이 나왔군요. 옛날 그 네. 브랜든 리 그 크로우 있잖아요. 이 사람 네, 네, 크로우. 그 버디 더블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브랜든 리가 죽었잖아요. 찍다가. 예. 네. 존 윅 역으로는 키아누 리브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네. 오샥이 별로 안 좋아하죠. 뭐안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해. 우샥 형 연기를 못 한다 그랬죠. 내가 키아누 뭘안 리브스 안 영화 좋아하는 거지. 좋아해요. 키아누 리브스를 키아누 안 리브스 좋아하는 영화 많이 추천했는데. 그럼 추천을 많이 하지만 키아누 리브스에 대한 약간의 반감이 연기를 있다고 못 봐요. 한다고 그냥. 반감이 있다고 봐요. 그건 싫어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 아무 상관 없어요. 네. 연기를 못 하는 거는. 연기를 못 해도 좋아. 진짜? 그 인물들은 1, 2, 3편에 나오는 인물들은 네. 뭐 겹치는 사람 중심으로만 소개를 할게요. 네. 겹치는 사람이 꽤 많죠. 계속 나오는 사람들. 시리즈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죽는 사람도 많잖아. 네, 죽는 사람 많죠. 많죠. 너무 많아. 네. 다 못해. 다 소개 못해요.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아. 진짜 많이 죽이죠. 네. 지금 다 정리해 왔어요, 형이 죽는 사람. 근데 소개 더 못해. 정리 안 했는데. 1편에서 윌리엄 데포가 죽잖아. 그렇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죽어요. 네. 네. 그 컨티넨탈이라는 호텔이 있죠. 네. 이 영화에 나오는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살인 청부업자들의 그렇죠.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들이 묵는 호텔이 컨티넨탈 호텔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약간의 소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소도. 성지. 그렇죠. 그래서 이 호텔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안에서는 호텔 안에서는 절대로 싸움 안 돼. 폭력을 저지르면 안 되고 네. 그 안에서는 완벽한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죠. 중립 지역이죠. 완전. 예. 그리고 이 소사이어티가 있잖아요. 이 살인 청부업자들의 소사이어티. 이들을 뭐 등록해놓고 살인 청부 누구의 이름을 딱 대면 막 현상금이 얼마가 걸리고 이게 쫙 연락망으로 가고 그렇죠. 뭐 이런 소사이어티가 있어요. 근데 그 컨티넨탈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뉴욕에서 이것도 지역별로 운영자가 또 다 다른데 이 뉴욕의 그 컨티넨탈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윈스턴 역으로는 이안 맥쉐인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영국 배우. 그리고 그 존 윅이 차를 굉장히 아끼죠. 자동차. 처음에 이 사건의 발단도 사실 차가 이제 그쵸. 연관이 된 건데 그 차를 늘 고쳐주는 장인이 한 명 있어요. 그렇죠. 아우렐리오 역으로는 존 레기자모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자 뭐. 이 거래처는 모두 이렇게 일상적인 거래처라기보다는 암암리에 활약하고 있는 암시장 같은 느낌의 거래처. 전체적으로 이제 존 윅은 모든 설정이 약간 판타지스럽고 코믹북스럽죠. 네. 뭐 장르는 뭐 그냥 네오 느와르인데 네. 그래서 약간 만화책 같은 아니면 게임 이런 느낌이 좀 강하고 네. 그래서 약간 좀 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네. 그런 설정이에요. 거기에 또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쵸. 팬들이. 멋있잖아요. 네. 그리고 호텔에 그 매니저 한 명이 있죠. 그렇죠. 흑인 매니저. 네. 네. 항상 이 네. 리셉션 데스크 굉장히 정중하고
모든 그 편의를 다 이렇게 봐주는 매니저. 아프리카 악센트를 쓰는. 예. 랜스 레딕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1편은 뭐 이렇게 나오고요. 네. 존 윅 2가 이제 챕터 2라는 제목으로 예, 존 윅 2000 챕터 2. 예, 2017년에 나왔습니다. 꽤 이게 텀이 있었네요. 3년 만에 나왔죠. 예. 텀이 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키아누 리브스 나오고요. 윈스턴, 이안 맥셰인 나오고요. 그리고 레딕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또 새롭게 나오는 인물이 브로리 킹이라고 약간 그 넝마주의 아저씨들 모여 있는 그 집단이 또 있죠. 그렇죠. 약간 거지 속으로 예. 예. 거기에 이제 그 비둘기 키우고 예. 막 이런 예. 거. 짱 아저씨로 나오는 그렇죠. 로렌스 피시번이 거기서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제목이 존 윅 리로드라고 나왔어.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약간 매트릭스 느낌이 나는 거잖아. 이게 일부러 케네디 그렇게 했겠죠. 약간 그 느낌을 좀 예. 매트릭스의 후광을 얻으려고 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약간 매트릭스 느낌이 나요. 네. 그래 2편은 네. 그리고 3편이 2019년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할베리가 나와요. 그렇죠. 3편은 또 약간 방향이 또 네. 좀 달라졌죠. 네. 할베리가 나오고 나머지 인물들은 뭐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아 그리고 세 편 다 나오는 의사 한 명이 있죠. 그렇죠. 약간 사짜 의사 같은 음. 사람. 이 사람은 한국계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요? 네, 아, 한국계 배우 한국계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렌달 덕김이라고. 예. 렌달 덕김. 예. 성우도 많이 하고 그죠. 네. 예. 쿵푸 팬다에서 성우도 그렇죠. 했죠. 네. 뭐 이렇게 소개하면 될 것 이안 같습니다. 맥쉐인도 쿵푸 팬다에서 성우했다. 그래요? 그왜 악역 있었잖아. 어. 표범 그 목소리죠. 이안 맥쉐인. 타이치 그래요? 목소리가 이 아저씨였어요. 예. 그거 다 이게 연결돼 있는 매트릭스 쿵푸 팬다. 다 여기도, 거기도 여기도 그물의 그나물인가 봐요. 예. 그물에 그나물 예. 그 밥에 그물에 그물의 그물에 고기가 물 말아 걸렸어. 먹는 거지. 아니 한물에 다 씻어도 돼요. 그물에 나물은. 나물 반 밥 반. 물 말아 먹는 거지. 네. 아 이퀄라이저 소개하겠습니다. 이퀄라이저 1편은 네. 2014년에 나왔고요. 주인공인 로버트 맥콜. 맥콜이에요. 예, 맥콜. 맥콜. 예. 1화의 맥콜. 그게 시원하게 마시던 맥콜. 그렇죠. 예. 볼이랑 콜라랑 섞은 맛. 그렇죠. 네. 요즘도 나오더라 맥콜. 있어요. 맛있어요. 그래. 가끔 먹으면 또 좋더라고요. 네, 가끔 먹는 추억이 돋죠. 그래. 맥콜 아저씨. 한참 안 먹었는데. 덴젤 워싱턴이. 네. 덴젤 맥콜. 워싱턴. 네. 네. 덴젤 워싱턴이 여기서는 그 전직 정부 요원인데 그렇죠.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아픔을 감추면서 근데 이렇게 은퇴했다고 봐야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 어, 그 은퇴라고. 장례식까지 네. 치르고 은퇴한 거지. 예. 그 자기는 이제 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증인 보호 프로그램처럼 예. 죽은 걸로 됐고 그래서 은퇴를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그런 스토리죠. 전직 요원 뭐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용히 마트에서. 1편에서는 마트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어쩌다가 이 불의를 보고 이제 그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맥콜 아저씨의 이 이야기가 있고요. 이퀄라이저는 존 윅은 네. 아주 새로 만든 그런 프랜차이즈인 반면에 더 이퀄라이저는 원래 80년대 TV 드라마인데 네. 뭐 워낙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정의를 실현하는 슈퍼히어로급의 그런 영화들. 네. 근데 이거는 80년대 그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그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더 이퀄라이저.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뭐 모태가 있었다. 네. 그런데 뭐 새로 다 만든 거죠. 그때는 뭐 백인이었지 당연히 주인공이. 네. 근데 이제 그 덴젤 워싱턴이 하니까 이퀄라이저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평형을 맞추는 사람이란 균형자. 예,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의 그 무게가 너무 강해서 도저히 이 시스템으로는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니까 그 균형을 그렇죠. 맞추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 사람을 이퀄라이저. 악의 무리를 소탕하는. 네. 1편에서 주요한 인물로 나오는 맥콜 아저씨를 세상으로 다시 끌고 나오는 그렇죠. 예? 강제 소환시키는 그 불쌍한 아가씨. 클로이. 네. 예? 테리 역으로는 클로이 모리츠가 나왔죠. 그렇죠. 예. 네, 여기서 이제 러시아 에스코트 예. 서비스, 예. 콜걸이라고 얘기하나요? 네. 네, 그런 거. 그리고 전직 자기가 요원으로 근무할 때 동료였던 그리고 그 정부기관에서 아직도 요직에 남아 있는 수잔 역으로는 멜리사 리오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네. 네. 그리고 수잔의 남편이 있죠. 음. 브라이언 역으로는 빌 풀만이 나왔습니다. 그만. 네. 그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대통령 네. 나중에 전투기 몰고 막 그러는. 네. 다들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어. 더 이퀄라이저 2는 2018년에 나왔고요. 이거는 뭐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덴젤 워싱턴이 맥콜 역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빌 풀만이랑 멜리사 리오는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악당들이 쫙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외의 인물들은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새 중심 인물 빼고는 다 이제 배우들이 바뀌는 상황이고 이야기도 새롭게 전개가 되는. 그렇죠. 저기 맥콜이 이제 1편에서는 이제 홈디포 같은 데서 네. 마트에서 큰 마트에서 일하는 네. 거고 2편에서는 우버 드라이버로 기사를 나오죠. 하죠. 네. 우버 드라이버로 나오는데 그 모는 차가 말리부잖아요. GM의 말리부. 아 그렇군요. 예, GM에서 아마 PPL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뭐 주요한 인물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네. 설정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정 네. 그렇죠. 설정 진욱이가 한번 설명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저 못해요. 뭘 못해 해봐. 하던 분이 하세요. 어? 저 못해요. 네. 존 윅은 살인 청부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구도 존 윅이란 이름을 쉽게 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얻으면서 접겠다. 예? 이 생활을 접고 은퇴하겠다. 그래서 자기 집 지하실에 총이랑 그리고 이 청법자들이 쓰는 코인이 있잖아요. 예, 여기 일종의 아주 독특한 설정이 있죠. 네, 재밌는 설정. 동전. 그걸로 다 모든 통화를 그쵸. 그걸로 그게 사용을 상징하는 하죠. 게 뭐냐면 예. 여기는 완벽한 그들만의 시장이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켓이. 네. 그러니까 경제 세계가 완전히 달라. 네. 그래서 통하는 화폐가 다르다는 걸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는 일반 세상하고는 단절돼 있지만 그들 안에 시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래도 하고. 호텔에 가서도 음. 딱 그 코인 하나 탁 내밀면서 방 달라 그러면 방 탁 내주고. 그러니까 이게 코인이 좀 재미있는 게 호텔에서 방 하나 주세요 할 때도 코인 하나를 줘요. 근데 시체를 처리할 때 항구의 시체를 처리할 때도 코인 하나를 줘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조용히 살아가던 존 윅이 그 영화 이제 시작하고 거의 초반에 아내가 갑자기 이제 병에 걸려서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존 윅이 완전히 그 시리에 빠지는 상황인데 시리에 빠졌는데 아내가 선물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렇죠. 예, 죽기 전에 미리 해놓은 이렇게, 거죠. 예, 다 해놓고 이제 딱 온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가. 작은 그렇죠. 강아지 한 마리가 내가 없더라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필요해. 그 강아지 진짜 이쁘더라. 예, 그 예쁜 비글인데. 그쵸. 예뻐요. 근데 막 이제 그 시리에 빠져 있는데 강아지가 옆에 와서 막 이렇게 앵기고 놀아달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존 윅이 아내가 남긴 생명체니까 너무 이제 그 애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강아지랑 같이 사료 사러 나갔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죠. 근데 어떤 러시아 갱단 같은 애들이 양아치들이 예,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차가 멋지잖아요. 머스탱이죠, 머스탱. 존 윅이 타고 있는 차 1969년산. 예? 그 원래 70년 모델인데 그게. 뭐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그 차를 딱 보더니 이거 나한테 팔아라 얼마냐? 그러니까 안 팔아. 그러는데 이제 얘가 러시아어로 막 욕을 하니까 근데 존 윅이 러시아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다 알아듣고 너 지금 뭐라 그랬냐? 그러면서 이제 확 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 갱단 애들이 뒤를 밟은 거죠. 그래서 존 윅이 밤에 자고 있는데 집에 침입했어. 예, 침입해서 존 윅을 때려 눕히고 강아지를 그냥. 강아지도 죽이고 그 자동차도 훔쳐갑니다. 그렇죠. 예? 강도를 당한 집에서. 존 윅에서는 이 개가 굉장히 큰 모티브예요. 그렇죠. 개를 그 귀여운 개를 그렇죠. 죽였다고. 근데 보통 개가 아니라 아내가 남긴 그럼. 그 귀여운 강아지를 죽였으니 이제 존 윅은 열받을 대로 열받은 거죠. 근데 그 훔친 차를 가지고 걔네들이 가는 곳이 아우렐리오가 운영하는 그 사실 존 윅의 친구죠. 그 친구가 운영하는 그 가게로 딱 가지고 가잖아요. 그 아우렐리오가 그 차를 보자마자 너 이 차 어디서 갖고 왔어? 그렇죠. 시겁하는 거지. 예. 별것도 아닌데. 너 그 사람 어떻게 했어? 그 사람 죽였어? 그러니까 아니 죽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씨. 가져가 당장 가져가 이 차 가져가. 그렇죠. 거기서 미쳤어. 개를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예. 예. 근데 그 아울렛 표정이 너 미쳤어? 어떻게 왜 그러는 거야? 너 미쳤어? 이렇게 돼. 그 표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불량배도 얘도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정확하게 배경이 안 나오지만 얘도 뭔가 좀 힘이 좀 있는 애인가 보다 뒤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그런 소구를 갈 리가 없으니까 차를 정리하려고. 근데 자기 자신도 사실은 굉장히 빵빵한 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자신감이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근데 얘는 그 비고라는 러시아계 마피아의 두목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이지 뭐. 예? 뭐 그냥 그래서 세상 그- 내 거죠 뭐. 그치. 예.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와도 내가 다 처리할 수 있고 나도 백이 있어라고 그렇죠. 딱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사이에 아우렐리오가 아빠한테 전화를 하잖아. 그치. 어. 아니지. 아우렐리오가 전화를 받아.
아버지가 네가 너가 내 오늘 내 아들 때렸다며. 순서가 그렇게 되죠. 왜 때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존윅의 차를 훔쳐와서 그렇죠. 그랬다. 네.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딱 끊죠. 전화를 끊죠. 그러더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 그리고 아들을 때리죠. 걔는 괜히 막 열고. 그러니까 아들은 이쯤 되니까 아우렐리오한테도 뭐라고 욕 먹었는데 아빠가 나를 때려 그러니까 와 걔가 뭔데 대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존윅이 대체 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존윅의 정체가 쫙 나오기 시작하는 하나씩 거예요. 드러나. 그 사이에 이제 존윅은 어떻게 돼요? 그 지하실에 지하실에 있는 네. 숨겨놨던 도굴꾼이 총과 되죠. 도굴꾼이. 이렇게 그 시멘으로 이렇게 발라놨던 완전 그거를 햄머로 다 부셔서 이제 그 총들을 꺼냅니다. 그 그리고 바닥을 해머로 내리칠 때 그 슬로우 콱 내리치면서 막 바닥에 막 돌들이 튀고 깨진데 난 처음에 그게 뭐 하는 거지 하고 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수많은 무기와 이런 걸 꺼낼 줄은 몰랐죠. 거기 콘크리트를 왜 덮어? 그냥 버리지. 다시는 안 하려고 한 거죠. 다시는 걔가 죽었다고 그거를. 아무튼 1편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비고에게 복수를 하는 그렇죠. 그 아들과 그 아버지 마피아 러시아 마피아들을 처단하는. 네, 그런 이야기고 예. 이제 2편에서는 챕터 2. 예, 조용히 다시 평화를 이루고 살려고 하는데 어떤 한 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한 놈은 이제 그 세계, 그 살인 청부업자 세계의 이쪽에 최고 이제 회의. 이 이탈리아 마피아하고 네. 존윅은 약간 걔가 어디냐면 러시아계인 것 같아요. 존윅의 그 별명이 바바야바야. 그래서 바바야가. 바바야가. 그래서 또 그 러시아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러시아 마피아하고 이탈리아 마피아가 막 등장해 여기 보면. 네. 근데 이탈리아 마피아에 어떻게 보면 대부가 죽었어.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런 사이에서 그렇죠. 그 후계자의 어떤 대상이 돼 있는 네. 남자가 찾아와서 네. 너 옛날에 나한테 빚진 거 있었잖아. 예. 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내놓으라는 거예요. 걔네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그 빚을 갚는 방법이 이제 피해 맹세를 하는 표식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손가락에 피를 내 가지고 이렇게 딱 지문을 찍어서 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걸 딱 내밀면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그렇죠.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예. 일종의 계약서에 도장 찍거나 사인하는 것처럼 네. 거기에 서로 일종의 필요성. 까방권이죠. 계약서야 계약서. 그래서 이제 그 소원 들어준 표식을 건. 내미는 거죠. 너가 은퇴하려고 할 때 그 마지막 미션 나 없었으면 너 못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이걸 준 건데 자 이제 내 부탁을 들어줄 때야. 나의 누나를 죽여줘. 라고 하는 거죠. 예, 이제 라이벌인 자기 예. 누나를 제거해 달라고. 예. 그 까방권을 사용하죠.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처해서 이제 그 소용돌이 안에서 이제 막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게 2편의 얘기고요. 네. 3편은 그 2편에서 얘를 이제 그렇게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왔던 애를 컨티넨탈 호텔 안에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지 소도 같은 그곳에서 죽였기 때문에 음. 룰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 룰을 어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살인 청법자들이. 예. 예. 모든 살인 총법자들이 다 존윅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존윅이 거기에 이제 맞서 싸우는 이야기가 3편의 이야기입니다.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1편은 존윅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왜 돌아오는가에 대한 설정이라면 2편과 3편은 이렇게 좀 연결돼 있는데 존윅이 어떤 거에 저항하는가까지 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어떤 폭력 세력의 우두머리나 혹은 하이클래스, 드러나지 않는 어떤 뭔가 결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면 자라나면서 나중에는 그걸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약간 사회적인 냄새까지 나 영화가. 네. 그리고 이퀄라이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복잡하긴 하지만 네. 쭉 해보죠. 예. 그 사회적인 얘기를 하다면 또 이퀄라이저는 사회적인 거야. 굉장히 알았고요. 사회 안에서. 네. 예, 이퀄라이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직 정부 요원이 조용히 홈마트, 그 홈마트라는 데가 약간 그 건축 자재 같은 거 혹은 집에 정원 관리하는 어떤 이런 그런 부자재들 판매하는 대형 마트죠. 그렇죠. 홈디포. 예.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 뭐 집에 짐도 별로 없어요. 잠은 잘 못 자요. 아내를 죽은 슬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매일 식당에 가서 먹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같은 시간에 맨날 만나는 아가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클레어 모리츠입니다. 클레어 모리츠랑 둘이 이제 어느새 친해지는 거예요. 서로 읽고 있는 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클레어 모리츠의 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친해지고 있는데 그 여자가 속해 있는 그 조직에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고 나서 그 여자의 복수를 위해서
그 상대들과 이제 싸우게 되는. 그렇죠. 예. 처음에는 이제 항상 밤에 그 식당에서 만나는 그 알리나. 네. 알리나랑 친해졌는데 알리나가 이제 콜걸이라는 거는 다 알죠. 복장이나 네. 이런 거. 그런데 얘가 이제 폭행을 당한 거야. 폭행. 폭행이요? 그 폭행? 폭행을 당해가지고 근데 본보기로 당하는 거죠. 한 번은 너무 이건 심하게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 가서 보고 이제 꼭지가 돈 겁니다.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때렸던 놈들을 찾아가죠. 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음. 9,800달러. 그렇죠.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전부인 거예요. 그거를 딱 뽑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싹 내밀죠. 이 여자를 풀어줘 달라. 이 돈을 받고 받는 게 좋을 거야. 그렇죠.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이런 푼돈 갖고 와가지고 며칠이면 벌 수 있는 돈을 갖고 와서 지금 나를 농락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모욕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런 예.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탁 나가는 듯 하다가 문을 잠그죠. 그렇죠. 와, 그 장면은 그리고 이렇게 시계를 맞춰요. 네. 16. 타이머를 맞춥니다. 이렇게 몇 가지 계산을 한 다음에 16초. 그렇죠. 그런 다음에 시간을 딱 맞춥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와인 따개로 그냥 이게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존윅과 좀 다른 부분이 존윅은 그런 배경을 일찍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아 제가 어떤 살인 청부업자고 진짜 이름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접근을 하는데 이 덴젤 워싱턴 이퀄라이저는 이때까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치.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냥 홈마트에서 일하는 종업원 아저씨인데 그냥 뭔가 그냥 배경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게 마음 착한 아저씨가 저 네. 괜히 나서는구나 이런 느낌 막죠. 큰일 나겠구나 저 사람.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우리가 그 16초 플러스 19초 네. 깜짝 놀라는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다 이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죠. 알기 전에 하나 기억하는 거 있죠. 그 눈동자 안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잖아요. 이 덴젤 워싱턴의 시선이 나옵니다. 네. 그 눈으로 바라보는 뭐 각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들고 있는 무기 그리고 나의 무기 막 이런 것들을 쭉 주변을 터미네이터 같이 스케치를 터미네이터. 딱 하죠. 네. 터미네이터 계산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머릿속으로. 네, 그때 우리가 그리고 다 약간 지금- 결벽증이 있어. 그 왜 티백 이렇게 냅킨에 싸가지고 가서 딱 이렇게 싸갖고 예.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딱 자리에 정돈돼 놓고. 있고 네. 그리고 책도 테이블에 놓을 때 음. 선 끝에 테이블 끝에 딱 선을 맞춰 약간 놓고요. 결벽증이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그 사람이 그리는 거는 뭔가 달라진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항상 뭔가를 맞추는 거야. 자기한테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처치하고 나서 일이 커지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해결사가 옵니다. 그렇죠. 예? 러시아 조직의 그 우두머리가 이제 이 일을 해결해라고 해서 해결사가 오는데 그 해결사가 또 무서운 놈이에요. 그렇죠. 무서운 놈이 한 놈이 와서 계속 이제 이 사건을 누가 벌였는지를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찾아보는 거죠. 맥콜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맥콜도 더 이상 자기가 이제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의 정체가 탄로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결사와의 한판 승부.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조직 본진의 그 두목까지 음. 싹 해치우는 게 1편의 이야기고요. 그렇죠. 2편에서는 보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회에서 이 악의 어떤 무리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는 어떤 그런 모습을 2편에서는 쭉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퀄라이저랑 존 윅. 예. 이 영화 두 개 다 제목이 이 사람을 설명해 주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퀄라이저는 이제 균형자 뭐 이런 느낌이지만 존 윅은 그냥 사람 이름. 새로 그냥 생판으로 만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존 윅은 그 자체로 존 윅인 거예요. 요즘같이 이 액션의 대홍수 속에서 존 윅이라는 이름을 그냥 각인을 시켜버렸어.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존 윅은 사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위상이 있는 사람이냐면 그 세계에서 어딜 가도 다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어서 오십시오, 미스터 윅 씨. 일종의 그 뭐 이런 식의 일종의 반응을 모두가 보이잖아요. 셀럽이야 셀럽.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세계에서는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연필 하나 가지고 세 사람을 한 번에 죽인 이야기. 뭐 그러니까 뭐 전설의 레전드죠. 뭐 여기서는 이 개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최 과장의 이 영화 대충 그 줄거리들도 얘기하고 계속 진행형이죠. 존 윅이나 맥콜이나 다 안 죽었으니까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오고
이퀄라이저가 이제 3편이 나올 때가 됐죠. 네. 그래서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좀 기다리고 오샤키 형은 있어요.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이퀄라이저는 좀 기다렸어요. 네. 원이 나오고 나서 네. 이거 2가 나오겠다 싶은 거야. 그 덴젤 워싱턴 형님이 건강만 하면 계속 나오지 않을까. 내가 뭐 이거 기다리고 그럴 게 있나 싶었는데 이게 옛날에 본드 영화처럼 네. 계속 나왔으면 하는 마음인데 2편이 나와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샥은 이퀄라이저 편인가요? 나는 이퀄라이저 편이에요. 아 근데 존 윅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때 케이블에서 이렇게 하는데 3편을 내가 보고 나서 케이블에서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약간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야 이거는 컬트가 생기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스타일이 좋으니까 네. 아주 그 네오 누아르의 전형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봤으면 좋겠네요. 이 두 영화의 좀 공통점과 다른 점을. 일단 공통점. 일단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입니다. 그런 그리고요. 걸 보는구나. 사람을 굉장히 잘 죽여요. 그런 걸 보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게 죽입니다. 아니, 이 영화의 공통점은 악인을 누군가 처리할 수 없는 악인을 뭔가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세계로부터 멀어져서 떨어져 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세계 악에 저항한다. 혹은 악을 응징한다 이거 아니야? 아주 그냥 공통점?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표면적인 공통점들이죠. 액션이고 네. 슈퍼히어로가 주인공이고 네. 그다음에 악을 처단하는 네. 어떤 그 영웅의 모습. 네. 그다음에 또는 저기 미국 영화 그리고 싱글남이고요. 싱글남이고 둘 다 저기 아내가 죽었다. 매력적이다. 둘 다 아내가 죽었고 네. 상처를 갖고 있다. 둘 다 은퇴. 예. 은퇴다. 은퇴해서 어떻게 마음 잡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됐다. 그렇지. 이런 거. 가만히 안 놔두더라. 둘 다 운전을 잘하고 운전 잘하나? 총검술에 뛰어나고 그런가요? 그리고 둘 다 그리고 이거를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악을 처단하기는데 그 계기가 사실 별거 아니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나? 아무리 악인이지만 이런지 않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퀄라이저도 그 여자가 얻어맞는 거 보고서 걔네 혼내주러 갔다가 러시아까지 가서 마피아 보스를 죽인 거 아니야. 존 윅은 자기 개랑 차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저는 좀 차이점은 존 윅 같은 경우는 계속 원치 않는데 계속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끌려 들어간다. 예, 자기가 능동적으로 가서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지 않고 남들이 공격을 해오고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렇게 사실 존 윅이 맨 처음에 싸움을 본격적으로 그 콘트리트 부셔가지고 무기 갖고 나오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차와 죽은 아내가 남기고 간 강아지를 죽인 얘네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차이점 얘기를 시작한다면 이제 지금 최 과장이 얘기한 거가 포인트일 수 있는데 뭐냐면 존 윅은 굉장히 개인적인 네. 자기의 개가 죽었고 자기 차를 뺏겼고 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한테 자꾸 죽이러 오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떨치고 일어난 거고 그렇죠. 그와 반대로 맥콜 이퀄라이저는 아니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고 네.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자기한테는 뭘 해코지한 건 아닌데 그렇죠. 그 불의를 못 보고 자기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왜 1편 보면은 이 사람이 한참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 내가 이 생활을 이제 접고 예. 맥콜이요? 이퀄라이저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고민하는 고민하는 예. 씬이 잠깐 나와요. 많이 나와요. 참 이퀄라이저 이거 감독 얘기 안 했네. 안톤 후쿠아? 얘기 안 했네요. 감독 얘기를 안 했네요. 예. 이 감독이 형 잠깐 훅 와. 안토안 후쿠아라고 왜 트레이닝 대 우리 전에 했죠. 그 네, 경찰 영화 했을 때. 네. 그 영화 감독이죠. 네. 그걸로 이제 덴델 워싱턴이 덴델 오늘 발음이 왜 이러지? 덴델 워싱턴. 네, 덴델 워싱턴이 그 영화로 오스카도 받았고 그래서 그 영화로 이 감독이랑 덴델 워싱턴 다 아주 출세를 한 건데 그 감독이 이퀄라이저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워낙 뮤직비디오를 잘 만드는 감독이라서 영화가 나는 그래서 이퀄라이저 보고 스토리는 너무 뻔하고 완전히 클리셰 덩어리잖아요. 이런 사실 우리가 뭐 007서부터 이런 영화들 뭐 한두 번 봤습니까? 미션 임퍼서블이니. 근데 그 스타일 그다음에 덴젤 워싱턴. 그게 이제 약간 인종적인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안톤 후쿠아 감독의 덴젤 워싱턴 이퀄라이저 이거가 네. 아주 매력적인 저는 후쿠가 된 자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오늘 모신 초대 손님
초대 손님이 아니고 네. 잠깐 아까 일 때문에 왔다가 네. 잡혀 있는. 이 오늘의 우리의 이 주제를 얘기를 듣더니 납득이 안 된다. 납득이 안 됐지. 예. 이게 이상하잖아. 예. 자기는 이 두 개의 영화가 어떻게 비교가 그러니까. 되냐라고 하면서 지금도 한 영화에 이분이- 대한 응. 굉장한 그 지지 선언을 그치, 보내고 오샤카는 있는 반대편에 서 예, 있는 이분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는 예. 게 어떨까. 여의도 박 과장님, 박 과장님. 박 차장인가요? 박 팀장님. 여의도 박 팀장. 박 팀장으로 승진했고요. 네. 여의도 박 팀장 우리 전에 김 PD가 가끔 안 왔을 때, 저는 우리 보헤미안 랩소디 했을 때 예. This is the real life 이거 같이 넷이서 화음했던. 그랬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저기 오늘은 저기 여의도 박 팀장 말고 여의도 박 존 위구로 하시죠. 박익 예, 박익. 예, 자 마이크 잠깐 넘겨주세요. 네.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대곡들 하실 거예요. 저는 보헤미안 랩소디 편에 출연했던 여의도 박 팀장입니다. 왜요? 뭐 네. 틀렸어요? 아니요, 좋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아니 놀러 왔다가 네. 오늘의 주제가 이퀄라이저 대 네. 존윅이라는 얘기를 듣고 잠깐 끼어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에 대한 그 이 대결 구도 말이 안 되는 이유. 이거 아까 처음에 말이 안 된다고 아니 저는 얘기했잖아요. 이퀄라이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네. 그다음에 존윅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저는 두 영화가 약간 결이 다르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존윅은 만화예요, 사실. 음. 만화적인 설정과 캐릭터와 이렇게 돼 있고 존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존윅을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에 되게 충실했다. 그러니까 어설프지가 않고 굉장히 막 옛날에 무한도전 같은 경우 보면 쓸데없는 고퀄이잖아요. 그 액션 씬 하나하나, 그다음에 대사 하나하나, 그다음에 3를 보시면 진짜 예술인데 그 미술이라고 하나요? 영화에? 그 미장센. 예, 그게 뭐 대단하잖아요, 진짜. 그린과 골드의 그 이게 그 콘트라스트. 맞아, 그러니까 맞아, 약간 맞아. 이 컬러의 조합이 굉장히 럭셔리한 조합들이 많은데 그린하고 그 약간 우드하고 이 골드 요 세 개를 잘 버무려 박 가지고 팀장 혹시 저 영화 좋아해요? 신시티? 신시티는 약간 블랙하고 레드 그거는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한데 네.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약간 누아르 같은. 근데 아, 신시티는 좋아하는데. 신시티보다는 존윅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뭐 아니 근데 그 결이 좀 비슷해서 그 두 영화가. 네, 그래서 존윅은 정말 그 만화적인 설정에 충실했다. 그러니까 후카시라는 얘기 써도 되나? 써봐요. 일단 써봐. 뭐 이게 일단 써놓고 얘기해. 후카시가 어설프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원, 투, 그러니까- 쓰리 중에서 3가 제일 좋았다. 계속 좋아졌어요. 그쵸. 원도 좋았는데 3 가면서 이제 그 색감까지 들어가면서 거의 3에서 예술이었다. 나는 2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3를 안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3도 그 개 두 마리랑 같이 액션씬을 구성하는 장면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야 그게 개가 큰 그냥 모티브라니까, 블록버스터 있잖아요. 약간 뭐 미션 그러니까 흔히 임파서블이나 말하는 네. 이런 차원의 액션을 좀 뛰어넘었다는 개 액션, 개 액션이라는 게 있어. 이게 개가 나오는 개가 주인공처럼 뭔가 액션을 하는 실제로 연기를 해 개가. 그렇죠.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데 네. 재밌는데 이제 아까 그건 저희 약간 폄하하는 리얼리티에 발언 하나 약간 했었는데 폄하는 안 했어요. 폄하하는 발언. 폄하 안 했어요. 클리셰 덩어리라고 아까 클리셰 덩어리는 맞는 것 같아요. 왜 CIA 전직 요원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DIA. 그러니까 DEA는 마약국이고 DIA는 군에 있는 정보기관이야. 네. 그래서 DIA는 군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네. 되게 살벌한 데라고 하더라고. 네. DIA. CIA도 아니고 DEA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은퇴한 이제 전직 어떤 특수요원이랄까 네. 특수요원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처한 걸 보고 이제 깡패들 그쵸. 오래된 갱스터들한테 클래시죠. 복수를 하는 개념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막 신선하거나 그런 스토리 구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덴젤 워싱턴이라는 굵직한 배우와 그다음에 요렇게 잔잔하지만 굉장히 훅가시 있게 전개하는 그 감독의 연출이 좋은 영화인데 약간 이거는 이제 현실에 더 맞닿아 있는 영화의 분류고 존윅은 그냥 만화였어요. 저한테는 진짜. 근데 되게 그 만화적인 구성에 되게 충실한 영화다. 그러니까 만화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판타지에 가까운 그 세계를 그렇죠. 굉장히 충실하게 네, 구현했다라는 굉장히 얘기를. 진지하게 구현했어요. 네. 그게 되게 그렇죠. 가볍지 않아요. 네. 저는 근데 반대로 제가 좀 반론을 좀 해보자면 그 존윅이 저는 콘스탄틴을 너무 이렇게 좀 근데 키아누 리브스는 다 똑같지 않나요? 근데 맞아, 맞아. 그거 나랑 동감이네 그거. 그 한 가지 연기밖에 못해. 표정이 하나잖아요, 딱. 근데 멋있잖아. 두 개구나. 아픈 표정하고 아니, 근데 표정. 특히 나는 그 콘스탄틴이랑
이 영화가 너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 존 윅이. 그렇죠. 약간 이거 고독하고. 콘스탄틴도 굉장히 그 판타지를 아주 충실하게 구현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뭐 이퀄라이저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클리셰에 가까운 영화인 반면에 이거는 이 영화만의 굉장히 독창적인 어떤 이런 걸 구현했다라는 건 맞는데 예? 그건 맞는데 반면에 좀 이것도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 않냐. 아 그런가? 예. 그래요. 이 스타일 자체가 콘스탄틴이라는 영화 되게 재밌지 않나요? 재밌죠. 재밌죠. 되게 재밌게 봤는데. 뭐 콘스탄틴이랑 비슷하다기보다도 키아누 리브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카리스마. 네. 내가 한 가지 연기밖에 못한다고 맨날 연기 못한다고 하지만 그거 엄청난 거거든. 매트릭스서부터는 그 액션 연기에서 그 아무 표정 안 짓고 총만 들고 있어도 멋있잖아. 어? 옛날에 스피드서부터 네. 키아누 리브스가 갖고 있는 그 액션 스타로서의 그 카리스마가 있는데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 50대가 돼서도 아직도 먹히고 아직도 멋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런 영화가 아니면 안 하나요? 아니 뭐 다른 영화도 매트릭스도 하는데 그렇고 존 윅도 그렇고 콘스탄틴도 그렇고 절대적인 고독한 그쵸. 1인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진짜 한 가지 연기로 옛날에 그렇죠. 컨트리 웨스턴 다 말아먹었잖아요. 말아먹은 게 아니라 비벼 잡아 먹었나? 먹었죠. 예. 컨트리 웨스턴이 아니고 웨스턴. 마카로니 웨스턴. 컨트리 웨스턴은 음악이고요. 아무튼 난 그걸로 높이 사는 거예요. 그냥 키아누 리브스는. 콘스탄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덴젤 워싱턴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를 좀 해야 돼. 지금 우리 박 팀장은 존 윅파고 최 과장은 이큐파고. 저 아직 입장 안 밝혔는데요. 뭐야? 너도 네? 화기정승이야? 아니요. 나는 이퀄라이더 파예요. 이퀄라이저 파 네. 맞습니다. 네. 최 과장은 이퀄라이더 파. 네. 자, 이제 남은 두 분 입장을 정하시죠. 저는요 왜 이퀄라이저를 선택을 하냐면 이걸 먼저 얘기하고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존 윅도 굉장히 멋있고 좋은 영화예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이번에 다시 보면서 또 다시 이렇게 약간 닭살 돋을 정도로 재밌었는데 저는 그 덴젤 워싱턴이라는 그 배우가 좀 있으면 칠순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칠순 되기. 초대 받았어요? 아니요. 아니 근데 그렇게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 어떤 액션을 보였을 때 되게 비현실적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테이큰 1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몰입해서 봤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는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저기 실베스터 저 사람. 스텔론도 그렇고. 그렇지. 예. 저 사람의 그런 화려한 액션을 보이던 배우가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덴젤 워싱턴이 보여주는 연기가 나는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되게 아직. 설득력 있어. 예.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할아버지의 액션을 보여줘. 예, 할 수 있는 거를 하거든요. 젊은 체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덴젤 워싱턴이 원래 액션 스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의 필모그래피를 쫙 보면 액션도 뭐 있긴 했지만 그 원래 이렇게 몸으로 하는 연기보다는 사실 감정이나 이런 어떤 그럼요. 자신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 연기에 훨씬 더 능통한 배우였기 때문에 이게 같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그렇죠. 이런 액션을 한다는 게 너무 경이로운 거야 나는. 그렇죠. 덴젤 워싱턴 그 위대한 배우인 거지. 그래요. 그것 때문에 골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더 이제 즐거움의 크기로 봤을 때 그런 즐거움이 예, 있다. 즐거움의 크기로 봤을 때 저는 이퀄라이저가 훨씬 더 즐거웠다. 존 윅도 사실은 저는 저기 뭐 이렇게 누가 추천해서 본 게 아니고 그냥 IPTV에서 무료로 나왔길래 재밌다고 그래서 그냥 봤는데 나올 때마다 빨리빨리 챙겨보긴 했지만 볼 때 막 와 봐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시간이 되고 존 윅 새로운 게 나왔는데 무료로 풀렸네? 라고 하면서 제가 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퀄라이저는 기다려줬어. 한 번에 아니요 얘기했잖아요. 한 번에 봤다 그랬죠. 별로 기대 안 하다가 보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그 2편까지 그냥 한 번에 쫙 봐버렸거든요. 2018년에 봤다는 거구나. 그렇죠. 나는 2014년부터 추천을 했는데 4년 있다 본 거야? 아니 2018년이 아닌데 2019년 작년에 봤어요.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한 번에 몰아봤고 몰아보는 내내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저는 이퀄라이저. 네. 그러면은 2대 1입니다. 네. 김 PD. 저는 사실 두 영화 다 그냥 오락성의 영화로서는 둘 다 좋았거든요. 근데 내가 좋은 윅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거 되게 많이 나온 얘기라 이 얘기도 클리셰일 것 같은데 존 윅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른 곳에 있어. 이 영화 팬들의 평가는 뭐냐면
흔히 총격신 총싸움하는 장면에서 탄창은 20발도 안 들어가는데 이걸 막 100발까지 쏘는 게 있어요. 막 총알을 막 계속 쏘는 거야. 탄창도 안 갈고 총알이 떨어질 때가 되는데 안 떨어져 주인공은. 그러면서 총을 쏴. 근데 거의 모든 영화가 사실은 그런 거에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네네. 뭐 현실감이 없는 거지니까. 그러니까 네네. 어떤 군사 전문가 보면 다 그냥 에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존윅은 총알의 장탄수를 계산해서 총알이 딱 떨어지면 그 총을 바꾸거나 탄창을 갈거나 그렇죠. 아니 심지어 총알이 떨어지면 총을 던져. 그렇죠. 던져서 싸움을 해.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그게 뭐 새롭진 않죠. 그 요즘 나오는 액션 다 그렇잖아요. 존윅이 옛날에 그게- 람보 때나 그랬지. 그 뭐 존윅이 거의 그 첫 번의 라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장탄수를 세거나 실제로 그 액션의 어떤 리얼감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존윅이 거의 첫 번째 시도를 한 거라고 존윅에 리얼리즘이 있다고? 그 존윅의 폭력신에? 폭력신의 리얼즘이 있어. 확실하게 있고요. 뭐가 이건 확실하게 있어. 아, 야,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거 지금 1대 100으로 바보네. 싸우는 거 아니야 이거. 바보네 바보. 오섭영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액션 그치. 장르를 잘 모르지. 내가 왜 잘 몰라? 잘 모르지. 아니 실내에서 1대 100으로 싸우는데 얘는 총에 맞아도 죽지도 않고 뭐 똑같잖아 옛날이랑. 그 디테일이 람보랑 있어요. 뭐가 달라. 그 탄창을 갈면서 싸우는 그 디테일을 아 그 탄창 가는 씨는 나도 인상 깊게 보긴 그렇죠. 거기서 약간 로드가 걸리면서 계속 봐주세요. 탄창 그럼- 가는데 상대방 다시, 가만히 있잖아. 쏠 다시. 때까지. 어차피 영화 잠깐. 뭐 무슨 실제로 액션을 촬영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컷을 나눠야 되잖아. 싸움을 하면 이 컷들을 다 담기 위해서는 중요 장면을 나눠야 되잖아요. 뭔가 맞거나 혹은 뭐 총을 쏘면은 총을 맞는 사람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피 튀기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리얼리즘을 그런 식으로 나눠서 구분을 하잖아요. 네네. 존윅은 그 액션이 거의 와이드야. 그리고 한 번에 롱테이크야. 그러니까 이 액션이 실제로 그 구현을 안 하면 보여지지가 않아요. 흔히 이렇게 막 싸우는 장면에서 주먹도 막 클로즈로 확 왔다가 가고 막 흔들리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꽤 많은데 존윅은 그게 아닌 거야. 그 액션씬의 합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아니 찍을 걸 그렇게 찍었어. 실제로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장면으로 구성돼 있어. 아, 네. 실제로 찍은 거야. 다만 오샥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 일당백으로 싸우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하면 의문점이 찍히죠. 당연히. 아니 내가 영화니까. 존윅의 어떤 스타일이 좋다라는 건 오케이. 그게 굉장히 스타일 있게 잘 찍었어. 총 쏘고 이런 것도 사람은 옛날엔 그냥 쟤한테 쏘면은 A라는 놈한테 쏘면 A가 넘어지면 그냥 죽은 건데 얘는 가서 확인사다라고 굉장히 리얼하게 찍었지. 네. 그래서 스타일이 쫙 나오잖아. 네. 그게 느와르, 네오 느와르의 아주 전형적인 씬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존윅이. 그거는 인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모잠비크 드릴이라는 그 총 쏘는 기법이 있어요. 네. 모잠비크 드릴이 뭐냐면 옛날 모잠비크 어디에서 흑인하고 이렇게 총격신이 벌어졌는데 이 흑인이 일종의 이제 마약에 취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총을 여러 발 맞았는데도 안 쓰러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는 거를 막 계산을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을 빨리 제압하고 말하자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총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근거리전에서 쏘는 방법이 몸통에 2발을 쏘고 바로 머리 1발을 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확실하게 적을 제압하고 다른 걸 넘어요. 이렇게. 거의 모든 장면이 존윅에 보면 아, 예,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뭐 그 세계만 아는 거지. 흔히 말해서 총싸움 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고 네. 흔히 군대에서 뭐 이런 거 해보거나 혹은 경찰이나 이런 것만 아는 거죠. 근데 존윅의 세계관이 결국 그걸 아는 사람들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런 리얼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평상시 모르는 것들에 대한 리얼리즘이 있어. 김 PD 형은 또 여기서 리얼리즘을 얘기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영화는 판타지가 맞아요. 근데 흔히 말하는 판타지를 그리더라도 실생활에 있는 무언가 현실감 있는 것 그리고 이제까지 영화가 대충 눈치고 넘어갔던 것을 현실하고 맞대어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김 PD는 존윅에게 한 표. 자 이제 2대2 상황에서 황희정은 진욱이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또 이상한 회색 대답을 할 것 같지만 근데 진욱이 답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답을 궁금해. 갖고 있습니다. 궁금해. 예, 얘는 답을- 왠지 EQ 같기도 하고 답을 존윅 갖고 같기도 해. 있습니다. 황희정승이라. 네, 아우 이제 두구두구하게 이렇게 자 존윅과 이퀄라이저. 근데 우선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오케이 답. 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지금 고민하고 있어. 아니요. 이퀄라이저의 3편을 기다려본다. 이거 봐. 아이 자식아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야.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 나온 존윅이 3편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존윅의 손을 먼저 들어주고요. 네, 사실 웃자고 한 말인데 한 편 더 있다고. 네, 한 편 더 저는? 기다려 본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그래요. 저는 진짜 형들 말 뭐
우리 박 팀장 얘기도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가 아니었어요. 저는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정리였냐면 저는 정말 딱 제 어릴 적 슈퍼히어로 딱 두 명의 캐릭터 생각합니다. 배트맨과 슈퍼맨입니다. 저는 존윅이 배트맨이고 바로 이퀄라이저의 덴젤 워싱턴이 저는 슈퍼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가 아니고? 예. 저는 존윅은요. 리얼리즘 아까 얘기했는데 저는 인간의 어둡고 외로운 부분을 한없이 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존윅이 1편부터 3편까지 다 어둡습니다. 그건 맞아요. 예. 저한테 다 어두워요. 다 어둡고 이퀄라이저는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밝은 그러니까 그 밝다는 게 뭐냐면 액션을 아주 멋들어지게 담아냈어요. 그거는 제가 그 액션 부분에 있어서는 포장을 예쁘게 잘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퀄라이저의 손을 들어줄 수 있지만 존윅의 액션은 이거는 정말로 좀 약간 어두워. 어둡고 생 나렉션 진짜 이기긴 이겨. 씬 자체가 예, 어둡잖아. 씬도 어둡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3D 가서 것도 좀 밝아졌다. 맞고 3D. 해요. 근데 거기서 담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윅이 많이 맞고 힘들고 피 흘려요. 그렇죠. 근데 이퀄라이저는 우리가 액션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처치할 거예요. 그치. 어떻게 처치하느냐가 따에 다르고. 시간 재는데 뭐 저희가. 예, 그러니까 그 시간 그게 사실은 더 판타지잖아요. 예? 위험한 순간 뭐 총 하나 맞아도 본인이 다 그냥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다 치료합니다. 근데 존윅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만신창이가 돼가요. 그렇죠. 예,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 막판은 완전히 심지어 조력자도 나타나잖아요. 정말 위험한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순간에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담아내는 것 자체가 진짜 배트맨과 슈퍼맨을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결이 너무 다른 얘기는 것들을 잘 담는 맞- 게 아니냐. 잘 얘기는 생각합니다. 약간 공감이 되네요. 예, 저 네. 아주 잘 들어요. 부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배트맨 우리가 보면 진짜 어둡잖아요. 슈퍼맨도 크립톤나이트 앞에서 좀 그건 이제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왜냐면 슈퍼맨에 너무 밝고 막 진짜 재밌을 수밖에 없는 그냥 MSG 잔뜩 쳐지는 그냥 무조건 이길 거고 하늘 날아다니고 초능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캐릭터를 담아내려면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힘을 잃어서 어두운 부분까지 담아냈지만 저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존윅과 이퀄라이저를 보면 배트맨은 배트맨 막 그 다크나이트나 라이징 막 이런 데서는 막 진짜 극찬을 쏟아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현재까지 존윅은 굉장히 발전씬이 좋다. 그래서 아까 박 팀장의 얘기처럼 1, 2, 3편이 거듭될수록 더 정말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었고 저는 이퀄라이저는 그래서 3편을 좀 기대하는 게 이 덴젤 워싱턴 그 영화 안에서 내용이 나와요 대사가. 아니 저 노인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제 눈에는 덴젤 워싱턴이 전혀 노인네로 안 보여요. 그럴 정도로 예쁘게 담아냈거든요 액션을. 그냥 멋들어지게. 그냥 뭐 한 20, 30대라도 할 수 있는 액션을 담아냈는데 과연 3편에서는 또 어떤 눈요기 볼거리로 담아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슈퍼맨은 사실 회가 거듭될수록 힘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배트맨은 오히려 1, 2, 3, 4 오면서 정말 아주 터트렸다고 포텐을 터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존윅의 현재까지의 3편과 이퀄라이저의 2편을 비교하면 이퀄라이저의 3편은 기대는 해보지만 현재까지는 훨씬 더 인간미 그리고 더 냉철한 액션 그리고 이 어둠으로 한없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면서 정말 힘든 본인의 그런 힘든 상황을 이겨내면서 그 힘든 상황의 끝은 나의 죽음인 거를 보이기도 하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윅에게 그 반표를 저는 주고 싶다는 얘기. 알았어요. 저 저기 박 팀장이 손 들었어요. 박 팀장 하고 싶은 말 있나 봐. 네. 네, 이퀄라이저를 선택한 분들한테 듣고 싶은데 오케이. 물어보세요. 1편하고 2편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았어요? 좀 차이 있죠. 그러니까 2편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자기 옛 동료가 배신해가지고 어디 자기 옛 살던 집에서 마지막에 맞아요. 네. 복수를 하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별로 세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센 주인공이 있으면 그거에 대척점에 있는 악당이 뭐 존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대 조직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퀄라이저 1편에서는 사실 그 어디서 날라오는 애 있잖아요. 유럽에서 날라오는 거. 약간 러시아에서 그런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이게 타이트한 어떤 긴장감이 유지가 됐는데 2편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그거는 뭐 맞는 얘기. 1편보다 별로였다고 생각 드는 게 네. 약간 그런 대척점에 있는 악당이 너무 약해 보였어. 심지어 쿵푸 팬더도
1편, 2편, 3편을 가면서 적이 점점 더 강해지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퀄라이저는 1편에서 그 우리가 그 적에서 느꼈던 그 공포감, 무서운 그런 느낌이 2편에서 더 강하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1편을만을 비교했을 때는 나는 뭐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존 윅의 힘이 3편에서 나오더라고. 3편을 딱 봤더니 존 윅도 물론 2편 넘어가지는 않아요. 나는 뭐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이 사람 형 아니 시리즈물로 봤을 때 황희정성하는 거지 지금. 시리즈물로 봤을 때 존 윅도 챕터 2는 좀 별로였어.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얘기도 하나 싶었는데 3가 나와서 내가 좀 왜냐면 할베리도 나왔고 3에서 얘기들을 이거는 원래 원본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탁 증폭이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존 윅 파들이 지적한 바대로 이퀄라이저는 아무리 감독이랑 배우가 훌륭해도 2편에서는 이야기가 1편의 그 그늘에 가려버렸죠. 그래서 진욱이 말대로 3편을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퀄라이저가 더 기대가 되고 더 좋냐면은 이 덴젤 워싱턴이에요. 예. 이거는 이게 지금 이퀄라이저가 갖는 이 이퀄라이저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인종적인 그런 얘기로 꼭 구집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 흑인 감독과 흑인 배우. 근데 덴젤 워싱턴이 갖는 그 확장력은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게 이 사람이 나이를 일단 이거 찍었을 때 원을 찍었을 때 환갑이었거든. 60살. 60살 때 이퀄라이저라는 액션 영화, 그것도 킬러 영화를 찍었단 말이야. 4년 있다가 2편을 찍고 또 이제 70 다 돼서 3편을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는 다 백인들이 주인공하고 제임스 본드부터 뭐 코만도, 람보, 뭐 무슨 뭐 심지어 최근에 테이큰 다 그 어떤 백인 위주의 그 주인공 그거에서 우리가 여기서 덴젤 워싱턴이 나왔는데 거부감이 전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확장력은 내가 뭐 아까도 우리 치킨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덴젤 워싱턴은 거의 마틴 루터 킹급이다. 그 정도의 확장력을 가진 마이클 조던급이다. 갑자기 좀 다른 쪽으로 겨를 다른 쪽으로. 아니 왜냐면 최 과장이 마이클 조던 진욱이를 엄청 좋아하거든. 엄청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알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 뭐 배우를 놓고 뭐 시스템을 놓고 말하기 전에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힘이 있었으면 좋을까를 열망하게 되는 거는 훨씬 이퀄라이저가 그 부분에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존 윅은 아까도 오셔 얘기한 것처럼 이건 개인적인 일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에 당하는 나의 울분이야. 내가 막 저런 순간 있지 하는 약간의 그런 부분. 그런데 저렇게 헤쳐가지 않으면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혹은 헤쳐가도 결국 올 게 저런 수많은 고난밖에 없어. 근데 덴젤 워싱턴이 정말 연기하는 이 모습은 아니 그러니까 저 그게,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정말 그거를 못 견뎌서 저렇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우리 사회에 저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 발망이 있어. 존 윅에 나오는 그 스타일과 그 멋있는 그거랑은 좀 다른 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덴젤 워싱턴은 보면 여기 이제 안토ine 후쿠아가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망설임, 사람을 죽이기 전에 어떤 고뇌, 그 딱 눈동자 한번 보여줘도 이 사람의 그 연기가 그 깊이가 결이 쫙 나오는 거야. 그 장면 있잖아요. 왜 거기 홈마트에서 그 이렇게 누가 강도가 들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현금 털이를 하면서 그렇지. 그 캐셔의 반지를 빼라고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물려받은 예. 유품 반지를 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눈빛으로도 눈동자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뒤에서 문이 열리면서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맞다. 예. 그때 갑자기 그렇게 쑥 들어가던 이거를 싹 다시 풀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리고- 거는 존 윅에서는 못 보는 그리고 장면이에요. 저 뒤에 가서 망치를 이렇게 그렇죠. 하나 그리고 세세한 장면은 안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형이 얘기해 주셨어요. 뭐냐면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뭘 얘기했는데 기술적인 걸로 담아냈다 이거예요. 기술? 네. 카메라 워킹이라던가 이런 어떤 스타일로 그 덴젤 워싱턴의 캐릭터를 담아냈다 이거예요. 너 존 저는. 윅이라며.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리얼리즘은 존 윅이 가깝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형 혹시나 형들 놓쳤을 수 있어요. 이퀄라이저의 엔딩에 이 러시아에서 온
이 해결사와 마주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레스토랑에서. 그렇지. 그 장면 멋있지. 거기서 형 뭐가 멋있어요? 선글라스. 거기서 어떤 게 멋있었어요, 형? 나? 네. 존윅이? 아니죠, 이퀄라이저에서? 헷갈려. 그렇죠. 막 섞였어. 이퀄라이저에서 형 잠깐 멋있다고 했네. 적의 그 소굴에서 그쵸. 네? 그냥 조용히 싹 들어가서 적의 수장을 앞에 딱 놓고 바로 한 명은 지금 그치. 잘 있던 애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치. 선글라스를 그냥 와인잔에 담가버리고 그치. 그리고 딱 마주하면서 하잖아요. 형 혹시 기억하세요? 그 대사가 멋있지. 거기에서 그 씬 자체가 되게 멋있어요. 그렇지. 멋있는 건 맞아. 근데 거기서 저는 이거 이제 연기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확실히 감독이 같은 급을 비교했을 때는 저는 덴젤 워싱턴의 손을 들어주는 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레스토랑에서의 씬은 덴젤 워싱턴이 메모지를 꺼내는 장면이 있어요. 메모지? 예. 여기로 테이블 연락해? 위에 연락해 하면서 자기 연락처를 주려고 메모지를 꺼내는데요. 그냥 딱 보면 이 덴젤 워싱턴이 메모지를 한 번에 꺼내야 돼. 근데 메모지를 한 번 했는데 헛손질이 나옵니다. 아 정말? 그거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똑같이 해서 쫙 한 번에 뽑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NG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 연기가 너무 좋아서 이 그러니까 감독이 그건가? 살린 거구나. 여기서 그냥 살린 긴장, 거지. 그렇지, 긴장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이 감독이 지금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맥콜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 너무, 아니, 진짜 너무 이거- 깊게 들어가지 마. 아니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씬은 감독이 NG 자 맥콜님 저 워싱턴 형 저 한 번 해가지고 돼요. 이거 멋있게 한 번 뽑아야 다시 가겠습니다를 못 하는 거야. 왜냐면 한 번 헛손질이 나왔는데 한 번 또 하거든요. 연속. 그건 몰라. 이거 한 번 더 보면 이거 좀 재밌어요. 근데 내가 감독이었으면 저거 못 끊는다. 이게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정도의 덴젤 워싱턴의 흡입력은 강력하다. 하지만 영화 대 영화를 놓고 봤을 때는 알았어. 충분히 알았어. 자, 형들 혹시 이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퀄라이저 3가 나옵니다. 감독이 저예요. 자, 우리가 모두 이퀄라이저 1, 2를 봤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3편에 어떤 장면이 나와야 우리가 야이씨 우와 진짜 멋있다 하겠어요? 뭐냐? 덴젤 워싱턴과 상대가 마주했는데 둘이 동시에 초시계를 재는 거예요. 와, 이제 감독의 차원을 넘어서 기가 막히겠죠? 와, 재밌겠다. 이거 와. 이 장면 안 나오면 저는 3 안 봅니다. 오케이. 예, 이 장면 안 나오면 저는 3 소용없어요. 그뭐 드래곤볼 이런 데도 나중에 보면 똑같은 애가 저기서 나오잖아. 둘이 같이 초시계를 띠띠 재는 뭐 액션 영화의 뭐 어떤 한계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아니 근데 우리가 오늘 약간 이제 공방전을 벌였는데 뭐 우리 박 팀장이 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3대 2로 이게 갈렸어. 내가 못 가게 하길 잘하는 것 같네. 왜냐면 2대 2가 될 것 같았었거든 느낌상. 근데 3대 2가 돼서. 근데 묘하게 제가 이 영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묘하게 그 우리나라 영화인 아저씨가 기다렸어요. 내가 그 얘기 나올 그래? 때. 기다렸어. 내가 하려고 아저씨가 그랬거든. 이 영화 두 개를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완전 거지. 아예 안 봤을 수가 없어요. 아저씨는 2010년작이에요. 그렇지. 안 봤을 수가 없다고 이 감독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 아니, 아저씨 저러다 안 이렇게 봐도. 생각. 아니 난 봤다고 해요. 나는 봤어. 난 존 윅의 원의 그 나이트 씬 장면, 그 다음에 자기 상대 칼 손 물고 가슴에 꽂고 이거는 난 봤다고 생각해 저.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 박 팀장도 아저씨에는 굉장히 또 근데 근데 그 좋아하는- 장면은 아니 뭐 나는 그게까지 확대 옛날에 해석을 하고 싶진 않은데 엄청 많은 장면이야. 이퀄라이저 아저씨의 어떤 싸움의 동기, 이 사람이 왜 싸우는지 그 싸움의 동기는 이퀄라이저에서 갖고 온 것 같고, 그렇죠. 그 액션의 스타일은 그 존윅 쪽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저씨를 보면. 네. 그래서 뭐 힌트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저씨란 영화가 묘하게 이 두 개 영화를 좀 섞어놓은 것 같다. 그 맞아요. 라는 생각이 근데 들고. 아저씨는가 먼저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베낀 것도 아니고 난 그들이 근데 베꼈다고 그거보다 이제 생각하지도 또 않는데. 테이큰이 먼저고 그거보다 네. 한 500개의 영화가 먼저 있었죠. 네. 근데 글쎄요 그 액션이 그러니까 좀 너무 이제 잔인한 게 그걸 지나서 너무 성인들이 보는 건데 뭐 어때요? 너무 이제는 리얼해지니까 저는 존윅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액션이 다른 것보다 이 총을 쓰는 사람의 그 존윅이 이렇게 권총 들고 주로 싸우잖아요. 근데 마치 무술을 하면서 권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 대신 총을 쓰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총싸움이라는 건 이렇게 원거리에서 서로 이렇게 숨었다 피했다 하면서 이런 총싸움을 늘 생각을 했는데 격투를 하면서 그쵸. 총을 근거리에서 네, 근거리 바로 쏘는 대고 거. 쏘죠 그냥. 이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나 저거 어디서 봤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저씨였어요. 어때요? 아저씨에서 그래요. 그렇죠. 네, 아저씨에서 그 저기 원빈이 그 원빈하고 그 상대 그, 그 아저씨, 저기 그- 아저씨 그 약간 태국 아저씨. 네, 태국 아저씨 어. 그분. 그래서 굉장히 이 두 개 영화가 유사하다. 묘하게 우리나라 이 아저씨. 그러니까 아저씨 한 편을 보면 이 두 개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의 또 그런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저씨는 들더라고요. 2가 안 나오나? 그런 생각은 액션인데 아유, 총질하는 영화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보자라는 것과 근데 이게 이 영화 두 개가 다 그 이상의 것들이 좀 있어. 단순히 그냥 막 시원하게 막 총질하고 뭐 이게 아니라 아저씨에게 나오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누군가를 보호하거나 혹은 나한테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법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정말 센 악당들을 상대할 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그게 이제 기저에 깔린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아 그러고 보니까 덴젤 워싱턴이 그 다코타 패닝 네. 보디가드로 나왔던 맨 온 파이어인가? 맨 온 파이어. 네. 그 토니 스콧 감독. 네. 그 영화랑 그 모티브가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것도 아저씨랑 이어지고 다 연결돼 그게 있어요. 또 이거랑 이어지고 막 이런. 하여튼 그렇다면 왜 액션에서 그런 설정이 자꾸 설득력을 갖느냐는 거지. 물론 사회생활이라든지 혹은 이 도시의 생활이라는 게 익명으로부터 벌어지는 수많은 나쁜 일들이 우리한테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을 거라는 그 모티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뭐 액션의 이유를 만들어 주는 거죠, 뭐. 아, 근데 그런데 그게 돌고 돌고 돌고. 아니, 그러니까 도는 영화를 거죠. 너무 나는 뭐라고 보냐면 네. 좀 액션이니까라고 놓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아, 물론 액션이죠. 대부분이 사람을 죽이는 행동들이고 그걸 보여주는 데 있어. 그 완전 센 캐릭터가 타인을 위해서 뭔가 싸우는 그런 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명분이랄까? 근데 사실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어찌 됐던 간에. 근데 이제 영화적으로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선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싸우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그 명분이 필요한 거죠, 사실. 영화를 전개시키려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영화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내가 중학교 때 그 람보 2 극장에서 보면서 람보가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도 되나? 라고 생각이 그때 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람보조차도 외국인이고 우리는 다 타인처럼 보이니까. 근데 거기서 그냥 우수수수수 막 폭탄 하나로 막 몇십 명씩 죽고 막 이러는 거가 나홀로 집에 2에서 저렇게 악당들을 괴롭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랑 비슷한 애가 거죠. 저래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그 생각이 증폭이 돼서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되게 웰메이드 전쟁 영화를 봤을 때 저 미군 한 명이 죽는데 소말리아 사람들 저렇게 많이 죽어도 되나? 똑같은 생명인데 저게 1대1의 값어치가 생명의 가치가 있나? 또 그게 연장선상에서 오스틴 파워 같은 영화 보면은 네. 오스틴 파워가 누굴 죽였는데 보초 서는 애를 죽이잖아. 보초 서는 애 집에서 파티하려고 생일 파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를 딱 받고 예, 하면서 맞아요. 예, 그런 게 나와. 예, 코미디였지만 맞아요. 예.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경계해야 될 게 이런 액션에 막 빠져들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게임도 많이 하고 요즘 그걸 또 좀비 이런 거랑 뭐 치환해가 좀비는 죽여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좀비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학적인 이런 거를 좀 만족시켜주고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억압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런 거 보면서 푸는 것도 뭐 영화의 어떤 선작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좀 경계해야 될 거는 그렇게 막 한 명이 나와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이고 이러는 거에 우리가 열광하고 그러는 거는 그냥 영화에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누가 뭐 존윅 보고 뭐 사람들 죽이고 그러겠어요? 아니 근데 영화가 그런 거를 영향을 줄 수 자극할 있으니 수 있으니까 예, 이게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애들을 보여준다거나 네. 뭐 애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할 거 아니야. 사람의 액션 장면을 보면서 아 멋있다라고 느끼는 그것 또한 이상한 거야. 근데 우리 멋있다고 느끼잖아. 그거를 뭐 어떻게 다른 측면으로 대입할 수 없는 거지. 아무튼 뭐 오늘은 존 윅과 이퀄라이저를 2편을 5편이죠 엄밀히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비교를 좀 해봤고요. 그러니까 지나가셨던 분들도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아주 또 재밌는 시리즈물이 되지 않을까. 네, 좀 저희의 이 논쟁에 예, 좀 이렇게 오늘은- 댓글로 좀 예. 동참해 주시고 그러면 재밌겠네요. 네. 네. 좋은 영화는 찾아방황하는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오늘 별점은 이렇게 하시죠. 그 한 편 한 편 다 하지 말고 존윅 시리즈 여태까지 나온 거 다 해서 총점으로 네. 별 5개 만점으로 해서 네. 해봅시다. 오늘은 박 팀장도 있으니까 네. 평균 내기가 좀 어렵겠네. 자, 진욱이부터.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나눴던 이러한 썰전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보신 분들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무용모의 황희정승답게 일단 이퀄라이저 3편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2보다 더 놀라운 것을 담아서 보여줘야 준익의 3편에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비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존 윅은 4.2점, 이퀄라이저는 4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 저는 존 윅은 4.0 그리고 이퀄라이저는 4.1 드리겠습니다. 네. 비슷비슷하군요. 네. 김PD. 존윅 4.0, 이퀄라이저 4.0. 뭐야? 똑같죠? 황희정승이구만. 둘 다 그냥 재밌어요. 재밌는 영화예요. 네. 4.0, 4.0하고 저는 이퀄라이저는 4.2점 드리겠고요. 존 윅은 3.8점 드리겠습니다. 네, 박 기자님. 네, 저는 존윅 4.3, 이퀄라이저 4.0. 네. 다 좋아요. 비슷해 심정적으로. 자, 진욱이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기며 계산을 하고 있고요. 네. 어려워 오늘. 이번은 개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기를 등장했고요. 진욱이 항상 암산을 했었는데 오늘은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군요. 이거 어떡해요? 어떻게 나왔어? 한번 해보세요. 와, 이거 말이 돼? 왜? 와, 이거 자, 존윅부터요. 존윅부터. 짜증나. 자, 존 윅은 네. 4.06점. 3.06. 4.06. 네. 4.06. 이퀄라이저는 이퀄라이저는 4.06점. 뭐야? 진짜? 네, 4.06 대 4.06으로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희한하네. 역시 다수가 모이면 항상 이렇게 중간값을 이게 수렴하게 돼 있어. 왜냐면 수렴이 오샥 되네. 형이 3.8이 나오는 바람에 그런가요? 나머지 소수점들을 다 거기서 또 메꿔줬어요. 존윅 팬들은 작전 성공! 뭐 이거 지금 짰다고도 볼 수 있겠다. 야. 우리 그냥 대충 던진 건데. 네, 아무튼 뭐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네, 뭐 큰 뭐 저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네. 뭐이 시리즈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네. 그냥 심심하실 때 요즘 뭐 집에 있는 시간 많으실 테니까 뭐 이렇게 한번 쓱 다시 보시면 재밌게 보시고. 의외로 존 윅이 네. 여성 팬들이 많더라고요. 멋있잖아요. 멋있어서 그런가? 네. 난 덴젤 워싱턴이 더 멋있어. 강아지를 되게 덴젤 챙겨서 그런 거 아니야? 덴젤 워싱턴은 대사랑? 할아버지고 존 윅은 존윅이 강아지 이렇게 막 아저씨잖아요 아직은. 그렇군요. 네. 네. 참고로 두 사람이 10살 차이입니다. 네. 여하튼 이퀄라이저 3는 언제 나오는지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렇죠. 네. 같이 초대해야 되는데. 음악 하나 골라주세요. 음악. 음악은 그 외에 이퀄라이저에서 그 마트에서 나중에 총격신 나기 전에 음악을 탁 틀잖아. 네, 그렇죠. 마트에서 음악이 나오죠. 글래디 나이스 앤드 핍스의 노래. 그 덴젤 워싱턴이 앞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핍 멤버였다고 그 아니에요? 그 노래 아니에요? 맞죠? 덴젤 워싱턴이 전직이 뭐냐 그랬을 때 나는 핍이었다. 그렇죠. 소울 트레인에. 그렇죠. 그 핀프가 포주잖아요. 근데 핀프 아니고 핍. 그래서 이제 글래디스 나잇이라는 아주 위대한 소울 가수 있죠. 그 글래디스 나잇과 핍스 해서 자기 핍이었다고. 근데 정말 돼지보시던 것 같아 거기서 춤추고 있는 게. 네, 글래디스 나잇 앤드 핍스의 midnight train to Georgia. 그 노래 아주 뭐 오래된 노래죠. 네. 그거가 마트에 울려 퍼진 아주. 네. 후커가 역시 뮤직비디오 감독이라 음악을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형 그러면 그 영화 속에 마트에 울리는 소리로 담아주시면서 원곡으로 싹 넘어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맞으려고 저렇게 아주 진짜. 잘했어요. 짜증나 죽겠는데 아주. 일 좀 시켜야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박 팀장님 감사합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Where's that coming from?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